안녕하세요. 연력학 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의 8장의 후반부 얘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더듬어 보고요. 그리고 수업 목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클라우디우스 부등식이라는 것을 유도했고 그 클라우디우스 부등식으로부터 연력학적인 상태량인 엔트로피의 유도 과정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연력학적인 상태량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순수 물질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방법을 함께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가역 과정의 엔트로피 변화량과 그리고 깁스의 방정식을 유도해서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체 및 액체의 엔트로피 변화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고체와 액체인 경우에는 우리가 비압축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비열이 일정하다라는 그런 정의를 써서 우리가 엔트로피의 변화를 계산했죠. 자,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해야 될 내용은요. 이상기체의 엔트로피의 변화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그 연력학적인 문제들은 이상기체에 대해서 다루죠. 물론 이제 고체와 액체에 대한 것들도 다루는 그런 영역이 있지만 보통 기계공학에서는 이상기체에 대한 엔트로피를 많이 계산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이상기체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거를 계산하면서 우리가 가역 단열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가역 단열 과정이 이상기체의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의 여러 과정 중에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비가역 과정에서 검사질령의 엔트로피 변화를 한번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엔트로피의 증가의 원리를 공부하시게 되는데 엔트로피가 결국 생성항이 존재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 내용으로 증가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시간 변화율로 표현된 엔트로피의 관계식을 함께 유도해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이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열심히 좀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상기체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엔트로피의 변화에 대한 첫 번째 관계식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깁스의 관계식이었습니다. 그럼 깁스의 관계식, 그 다음에 또 다른 깁스의 관계식이 여기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양변을 t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t분의 1 du 더하기 t분의 p dv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 관계식을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좌변은 우리가 상태량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시작점과 끝점만 정확하게 알면은 그 차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t분의 1 du를 우리가 적분을 하려고 그러면 t와 du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t와 내부 에너지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t분의 p를 비체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적분을 해야 되니까 이 관계식도 우리가 이거와 비체적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냐?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 뒤에 요거는 우리가 이상기체 관계식 PV는 RT로 알고 있죠. 왜냐면 지금 우리는 이상기체에 대한 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PV는 RT에서 T분의 P는 V분의 R이라는 이런 관계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요 R은 상수고 V에 대해서 적분하는 건데 V로 표현됐으니까 그건 적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T와 내부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되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내부 에너지는 CV0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여기서 이제 제로라는 것은 이상기체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일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이상기체의 정적별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 이렇게 표현됐었죠. 그러면
여기 du 대신에 cv0dt, cv0dt로 이렇게 표현이 됐죠. 이렇게 표현되면 얘는 상수고 온도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온도로 표현됐으니까 이건 적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우변을 1에서부터 2까지 ds를 적분하면 요거는 이제 변화량이 되겠죠. 변화량을 누적한 거니까 나중 거에서 처음 거 s2-s1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우변을 적분하면 1부터 2까지 t분의 cv0 dt 더하기 r은 상수니까 r 1부터 2까지 v분의 dv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첫 번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요 두 번째 거는 이게 v가 v분의 1을 v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로그가 되죠. 로그 v. 그래서 2에서의 값, 그래서 로그 v2 빼기 1에서의 값, 마이너스 로그 v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고 r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죠. 로그 v1분의 v2 빼주는 게 이제 분모로 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관계식을 이용해서 엔트로피 1부터 2까지 변화하는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이런 적분 관계식 더하기 r 곱하기 로그 v1 분의 v2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얘가 이제 이 두 번째 깁스의 두 번째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dh-vdp로 계산한다면 우리가 이제 양변을 t로 이제 나눠줘야겠죠. 그럼 ds는 t분의 1 곱하기 dh 요거는 마이너스 t분의 v dp 이렇게 되죠. 이 경우에도 우리가 온도와 엔탈피의 변화의 그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 경우에는 요 값과 이 압력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요거와 요 두 개의 관계는 우리가 이상기체의 방정식의 관계식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PV는 RT에서 우리가 T분의 V는 T로 V로 나눠주면 P가 이렇게 분모로 와서 P분의 R이 되죠. P분의 R이 되고요. 그래서 이 R은 상수고 P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DH는 우리가 그 엔탈피의 변화량은 정압 비율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CP0의 제로는 이상기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DH 대신에 CP0 DH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얘는 아직은 정확한 값은 모르겠지만 여기 T를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이제 알게 되고요. 그래서 양변을 적분하면 여기 좌측은 요 과정을 그대로 해서 S2-S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요 우측의 첫 번째 항은 1에서부터 2까지 요걸 적분하면 되고, 얘를 적분하는 거는 이거랑 똑같죠. R이 바깥으로 상수로 나오고, P분의 1을 P에 대해서 1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죠. 이 과정을 요 V 대신에 P로만 바뀐 겁니다. 압력으로 바뀐 거고, 앞에 플러스가 여기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적분을 하시면 R 로그 P1분의 P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하나는 정적 비율과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량으로, 하나는 정압 비율과 압력의 변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요 계산 보시는 것처럼 요 앞에 이 첫 번째 요 적분이랑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요게 이제 비열이 CV0와 CP0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나 그 차이가 항상 일정하죠. 요거는 이제 이상기체의 성질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습니다. 그 정압 비열과 그 정적 비열의 차이는 R이다. 이상기체의 상수만큼이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신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엔탈피의 정의랑 그 다음에 우리가 이상기체에서 엔탈피와 내부 에너지의 정의로부터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한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이것만 알면은 뭐 CP0도 알 수 있고 CP0를 알 수 있으면 그 차이가 R이니까 CV0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를 계산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이 식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비열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그래도 많습니다. 온도의 변화가 크지 않다든지 아니면 단원자 기차라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이 값이 우리가 일정하다라고 할 수 있고, 일정하면 이렇게 이 적분 바깥으로 나오죠. 그러면 얘는 이제 t분의 1을 t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로그 t가 되고, 로그 t를 1에서부터 2까지 하는 거니까 로그 t1분의 t2 앞에 있는 페이지 로그로 적분된 거를 해서 우리가 값을 넣어준 거랑 똑같아지죠.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CP0가 온도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표에 A.6의 CP0에 해당하는 이상기체에 대한 그 식을 우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적분을 조금 지저분한 적분을 좀 하셔야겠죠. 그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통계 연력학의 기법에서 어떤 기준 온도에 대해서 요 값이 우리가 정의가 되겠는 거예요. 어떤 T0로부터 어떤 온도까지, 임의 온도까지의 이 값이 정의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1부터 2까지의 T부터 CP0를 T분의 CP0를 DT로 우리가 적분을 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나중 거에서 T2에서 T1까지의 그 변화를 계산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를 계산하는데 이거를 기준 온도에서부터의 변화량 빼기 기준 온도에서 T1까지의 변화량을 빼면 얘가 나오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기준 온도에서 T2까지의 이 변화량을 적분한 거랑 기준 온도에서 T1까지를 적분한 거를 우리가 빼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표준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상기체에 대한 표준 엔트로피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 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 그럼 이 값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T2에서의 표준 엔트로피 빼기 T1에서의 표준 엔트로피 빼기 R 로그 P1분의 P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이다. 하나는 비열을 상수를 취급한다. 두 번째는 이 비열을 온도의 함수로 표현된 그 식을 찾아서 직접 이 식을 적분해 준다. 세 번째는 이 연력학 표에서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는 A.7에 있고요. 다른 기체인 경우는 A.8에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표준 엔트로피를 찾아가지고 요 계산을 요 부분에 대해서 계산한 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펼쳐서 찾아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여러분들 그 이상기체 엔트로피의 변화를 찾아내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상기체 엔트로피 중에서도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가역 단열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역 단열인 경우에는 우리가 단열이라는 거인 경우에는 우리가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 얘기했죠. 등 엔트로피 과정이기 때문에 앞에서 요 계산식에서 보시면 등 엔트로피니까 1부터 2까지 요 변화하는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S1과 S2가 같죠. 그러니까 빼주면 이퀄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열이 일정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비열이 일정한 등 엔트로피 과정이니까요. 이 CP0가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되고요. T분의 1을 T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로그로 표현할 수 있었죠. 로그 T1분의 T2 마이너스 R 로그 P1분의 P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퀄 0이니까 요 뒷부분에 요 있는 마이너스 요에 있는 거를 반대편으로 넘기면 요 CP0의 로그 T1분의 T2는 R 로그 P1분의 P2 이렇게 되죠. 양변을 CP0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쪽에 나눠주면 이쪽에 남는 건 로그 T1분의 T2가 되고요. CP0로 나눠주면 CP0분의 R 여기 앞에 있는 요걸 R을 CP0로 나눠준 거죠. 로그 P1분의 P2 이렇게 되죠.
그럼 요 빨간색 요 부분을 우리가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안으로 로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 t1분의 t2가 로그 p1분의 p2의 cp0r이랑 같다라고 하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거죠. 요 값이 이 값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같다. 얘랑 같다. 라는 거죠. 그래도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cp0분의 r이라는 거에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에서 이제 이 지수에 위치해 있는 cp0분의 r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cp0분의 r은 r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합비율 빼기 정적비율이라고 그랬죠? 정합비율 빼기 정적비율인데 이렇게 표현이 돼요. cp0분의 cp0-cv0인데 이걸 양변을 cv0로 나눕니다. 그럼 분모와 분자를 cv0로 나누면 얘는 cv0분의 cp0가 되고 요거는 cv0분의 cp0 얘는 cv0분의 cv0 얘는 1이 되죠. 1이 되고 요 cv0분의 cp0 요걸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비열들의 비율 그래서 정적 비열과 정합 비열의 비율이죠. 그래서 비열들의 비율해서 비열비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그래서 K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K분의 K-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는 지금 요 부분에 있는 CP0분의 R을 K분의 K-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뭐냐? T1분의 T2는 P1분의 P2의 K분의 K-1승 이런 식을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한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비열이 일정한 가역 단열 과정인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온도와 압력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럼 온도와 압력 사이에 이런 관계만 있느냐? 아니요. 또 다른 여러 가지 관계들이 많아요. 첫 번째, 온도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온도, 압력, 그리고 비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는 얘랑 얘의 관계로 우리가 지금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T를 소구해준다. 어떻게 소구해주냐? PV는 RT라는 요 식에서 T를 소구해줄 수가 있어요. T를 소구해주면 T는 뭐가 되죠? R분의 PV가 되죠. R분의 PV로 쓸 수 있고 그래서 T2는 R분의 P2V2 T1은 R분의 P1 V1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표현되면은 T가 사라지고 P와 V의 관계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런 관계식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거 지우고 딱 해서 이렇게 P1 V1의 K승은 P2 V2의 K승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두 번째 관계식이 나온 거죠. P와 온도의 관계식 첫 번째 관계식이 나왔고 P와 비체적의 관계식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개 관계는 아는데 그럼 T와 비체적의 관계를 알 수 있냐?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냐? 요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요 두 번째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요 T와 V를 알아내야 되니까 P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시는 것처럼 P1분의 P2를 어떻게 하냐면 P2를 여기서 보면 P2는 V분의 RT잖아요. 그래서 P2는 V2분의 RT2가 되고요. P1은 V로 나눠주면 V1분의 RT1이 되죠. 요 관계식을 여기다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러면 R은 여기서 이렇게 지워지고 남는 거는 이렇게 T1분의 T2, 그 다음에 요거는 V2분의 V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얘가 요거랑 같다라는 거죠. 요 관계식에서 요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요 P를 제거해 준 거예요. 그러면 T와 V의 관계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쭉 풀어보시면 T1 V1의 K-1승은 T2 V2의 K-1승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이 일정한 가역 단열의 이상기체는 이런 세 가지 관계식 1번, 그 다음에 2번, 3번의 관계식이 여러분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상기체의 엔트로피 변화에 대한 그런 얘기였고요. 자, 이상기체 엔트로피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K라는 값을 갖고 비열비라는 값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온 김에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이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기체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로그 이상기체 가역 과정에 대해서 로그 V와 로그 P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직선인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직선으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직선인 경우에 어떤 그 그래프가 되겠느냐, 어떤 관계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로 우리가 폴리트로프 관계 과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직선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로그 P와 로그 V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n의 그런 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그 P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n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n 로그 V 더하기 어떤 C 이렇게 그 값을 갖는 거죠. 그 절편은 C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n의 로그 V를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면 로그 P 더하기 n 로그 V가 되고요. 이퀄 C가 되죠. 그러면 요거 n이 요 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로그 P 더하기 로그 V의 n승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로그에 대해서 P 그 다음에 V의 n승이니까 이 두 개를 이렇게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두 개의 곱으로 만들 수 있죠. 로그를 따로 계산해서 더한 거는 그냥 하나의 로그로 해서 두 개를 곱해주게 되죠. 로그 P의 V의 n승 이렇게 되죠. 이퀄 C가 되니까 얘는 결국은 어떤 상수니까 로그 P의 V의 n승에 해당하는 요 안에 있는 요 값이 결국은 컨스탄트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PV의 n승은 컨스탄트라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이상기체의 등엔트로피 과정에서 했던 것처럼 아까 처음에 거는 PV의 K승은 우리가 컨스탄트 이렇게 이런 성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요 관계식에서 이 관계식이랑 똑같은 이러한 식으로 쭉 해보면은 이상기체 폴리트로프 과정에서 이런 똑같은 K 대신에 N으로만 이렇게 압력과 부피에서 이렇게 K 대신에 압력과 부피에서 이렇게 N으로 온도와 압력에서 K 대신에 여기 N으로 그 다음에 온도와 비체적의 K 대신에 이렇게 N으로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실제로 이런 것이 성립하냐? 성립합니다. 언제냐면 이제 대표적인 게 내연기관 자동차 엔진의 실린더에서 측정한 압력과 부피의 관계가 대표적으로 이런 폴리트로프 과정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식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으로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등엔트로피 과정 K에 대해서 하면서 이 등엔트로피 과정이 이 폴리트로프 과정의 한 케이스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트로프 과정에서 이게 이 n 값이 어떤 값을 갖냐에 따라서 조금 여러 그 값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 특성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n이 0이면 PV의 n승에서 n이 0이면 PV의 0승이 돼요. 요거는 1이죠, 1. 그럼 P가 되죠. PV의 0승은 P가 되고 얘가 컨스탄트니까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압 과정이라고 얘기하고요. n이 이르면 PV는 컨스탄트가 돼요. 근데 PV는 뭐죠? 우리가 RT죠, RT. 이상기체니까. 기본적으로 얘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은 이상기체예요. RT가 되니까 얘는 상수잖아. R은요.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거죠. 이건 그래서 n이 이른 경우에는 등원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n이 k인 경우는 아까 PV의 k승은 컨스탄트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가역 단열 과정, 다시 말해서 등 엔트로피 과정이라고 얘기했었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폴리트로프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다. PV의 무한대승이 컨스탄트다 그러면 이 V가 엄청나게 이 V의 변화량이 큰데 이것이 만약에 인피니티, 무한대승인데 이게 컨스탄트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V의 변화량이 없는 거예요. 얘가 없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적의 변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정적 과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적 과정, 즉 최적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트로프 과정에서는 PV의 n승은 컨스탄트라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데, 이때 그러면 한번 2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를. n이 1이 아닌 경우에 다시 말해서 등원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요 세 과정에 대해서 계산하면 상태 1에서 2까지의 1이라는 것은 1에서부터 2까지 PDV인데 PV의 n승은 컨스탄트니까 P라는 것은 뭐냐? V의 n승의 컨스탄트가 되겠죠. 그래서 부피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하는 것을 이렇게 부피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럼 C는 상수니까 우리가 컨스탄트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나오고 1부터 2까지 V의 n승은 dV 해서 이걸 적분하는 우리 그 일반적인 다항식의 적분이랑 똑같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적분해 보시면 이렇게 쭉 해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라는 것이 여기에서 P1, V1의 n승, P2, V2의 n승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V2로 나올 때는 이거를 P2, V2로 표현해주고 P2, V2의 n승으로 표현해주고 얘랑 곱할 때는 P1, V1의 n승으로 C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런 관계식, 최종식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PV 요거를 다시 또 표현해주면 PV는 MRT라는 이러한 이상기체 식을 적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식으로 다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1-n분의 P2V2 P1V1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1-n분의 MR T2-T1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n이 1이 아닐 때였어요. 즉 등원 과정이 아닐 때였는데 등원 과정이라면 만약에 이상기체 등원 과정에서 1이라면 이런 PV는 constant라는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부터 2까지 PDV인데 P는 V분의 constant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V분의 C dV 이렇게 되는 거죠. 이 C는 어떻게 되냐면 상수로 나가고 그러면은 V에 대해서 적분하는데 V분의 1을 적분하는 거니까 로그 V가 되죠. 로그 V 1에서부터 2까지. 그러면 로그 V2 V1 되겠고요. 이거는 로그 V1분의 V2 이렇게 표현되겠죠. P1 V1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constant는 P1 V1 대신에 MRT1인데 우리가 등원 과정이니까 T1이나 T2는 다 온도 T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PV는 컨스탄트니까 V1분의 V2는 V1분의 V2, V2를 V1으로 나눠주면 P2분의 P1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한번 잘 따라가 보시면 되고요. 등원 과정에서는 결국은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의 변화가 없다는 거니까 우리가 열역학 제1법칙으로부터 여기에서 내부 에너지와 등원 과정은 우리 이상기체에서는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가 온도만의 함수니까 등원 과정이라는 것은 엔탈피의 변화가 없다. 얘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 에너지의 값이 변화량이 일 에너지의 변화량이랑 같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건 열역학 2법칙에서도 동일한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TDS는 DU 더하기 PDV, TDS는 DU 더하기 PDV인데 이걸 양쪽을 적분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얘는 그 0이 돼서 사라지고 요 1에 대한 요것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1에 대한 요것만. 그런데 TDS가 바로 뭐였냐면은 열 에너지죠. 그래서
연력학 1법칙으로 계산하시든 2법칙으로 계산하시든 동일한 식이 나온다. 등원 과정에서의 열 에너지나 일 에너지가.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 차이점, 그 다음에 그 같은 점 이런 것들 분명하게 이해하시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럼 비과역 과정에서 우리가 검사 질량이 겪게 되는 엔트로피의 변화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역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는 A와 B가 A로 갔다가 B로 가는 이런 과정이 가역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T분의 델타 Q를 적분을 하면 그게 가역 과정이면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클라우지우스의 부등식에서 배웠죠. 관계식에서. 만약에 근데 C라는 비가역 과정으로 갔다가 B라는 가역 과정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 1부 T분의 델타 Q를 사이클릭 적분한 것이 C로 갔다가 그 다음에 B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적분을 하면 되는데, 비가역 사이클이기 때문에 얘는 클라우지우스에서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두 개의 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식 1과 관계식 2를 우리가 찾아냈는데, 그러면 관계식 1에서 2를 빼면 얘는 0이고 얘는 음수니까 1에서 2를 빼면 과정 1에서 이 과정 음수를 빼면 양수가 되죠.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뺀다 이 말입니다. 빼면 뭐냐면 이 B는 같아요. 여기 B랑 B는 요건 같으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되고,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A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1에서 2로 가는 거 빼기 C라는 과정에서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값을 빼면 0에서 음수를 뺐기 때문에 0보다 크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가역 과정의 T분의 델타 Q가 비가역 과정의 T분의 델타 Q보다 적분한 것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경로 A는 가역이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연력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가역 과정으로 이렇게 1에서 2로 간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비가역 과정으로 C를 거쳐서 간 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결국은 가역 과정으로 1에서 2로 간 그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같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엔트로피는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동일하다고 했어요. 엔트로피는 연력학적인 상태량이기 때문에 이 1점과 2점이 정해만 지면 그게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이 변화량은 같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요 값은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적분한 거고, 그거는 C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적분한 거랑 같은데, 그쵸? C의 엔트로피의 변화, C의 경로를 따라서 계산한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T분의 델타 Q를 C에 대해서 적분한 것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ds, 보시는 요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T분의 델타 Q보다는 크다. 언제? 비가역일 때. 가역일 때는 같고, 가역일 때는 0이고 여기 0이니까 비가역일 때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변화량 S2-S1은 T분의 델타 Q를 1부터 2까지 적분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비가역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크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뒤에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등호는 가역 과정이에요. 등호는 가역 과정이고 부등호는 우리가 비가역 과정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게 성립이 된다. 그래서 가역 과정일 때는 온도 T인 검사 질량에 델타 Q의 열량이 전달될 때 이렇게 표현되고 이퀄로 표현되고, 이게 비가역 과정일 때는 비가역적인 효과가 존재하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아까 여기서는 이퀄이었는데 이 경우에 이리버스 버린 경우에는 T분의 델타 Q보다 크다 라고 합니다. 이거를 하나의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방금 전에 앞 페이지에서부터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건 델타 Q가 0이든 0보다 크든 아니면 0보다 작든 이 수식은 언제나 성립하고 유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시고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가역과 비가역 과정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면 가역인 경우는 equal, 비가역인 경우에는 부등호.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표현하실 수 있겠다. 이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가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지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사용할 거냐? 라는 거는 이제 엔트로피가 결국은 그러면 ds가 t분의 델타 q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를 그냥 다른 표현으로 변형해서 한다면 ds는 t분의 델타 q 더하기 뭔가 생성되고 있다. 델타 s의 제너레이션 이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를 다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0일 때는 가역이고 얘가 없을 때는 이렇게 없는 경우에는 ds는 t분의 델타 q로 표현되는 게 이게 가역이었죠. 그래서 이퀄은 가역이고 부등호는 비가역이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가장 일반적인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 이거를 다시 변형시켜서 보면 이퀄로 표현하면 ds를 이퀄로 표현하면 t분의 델타 q 더하기 생성항이 뭔가가 있는 거다. 생성항은 그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생성항은 개의 내부의 비가역성, 다시 말해서 마찰이라든지 구속되지 않은 그런 팽창이라든지 아니면 온도가 유한한 그 온도 차이에서 에너지가 전달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가역성이 내부의 비가역성에서 만들어지는 엔트로피다. 그리고 내부적인 비가역에 의한 엔트로피 생성 이외에 외부적인 그런 비가역성도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퀄은 가역 과정에 해당하는 거고 이 크다라는 이런 부등호는 비가역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엔트로피 생성은 항상 그 0보다 크거나 같고 양수이고 가역 과정일 때만 최소값인 0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비가역 과정 중에 그 엔트로피의 변화를 이러한 새롭게 여러분들과 새로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결국은 이 비가역성이라는 이 생성항이라는 녀석 때문에 뭔가 변화가 생길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엔트로피 생성이 0이 아닌 비가역 과정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0이 아닌 비가역 과정에서는 우리가 TDS는 가역 과정일 때는 델타 Q였는데 이 델타 Q 더하기 우리가 이렇게 T 델타 S 제너레이션 이렇게 된다면 양변을 T로 나눠주면요. T를 곱해주면 여기서 양변을 T로 곱해주면 TDS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퀄 T를 곱해줬으니까 델타 Q가 되겠고요. 더하기 T 델타 S 제너레이션이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이 이제 구해진 거죠. 여기 구하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가역 과정일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여기서처럼 이 비가역 과정에서는 이 생성항에 해당하는 것이 포함되어야만 된다.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델타 Q에 해당하는 비가역일 때의 델타 Q는 얘가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면 TDS 빼기 TS 제너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엔트로피 변화에 대해서 비가역 과정의 열 전달량은 항상 가역 과정의 열 전달량, 이게 가역 과정의 열 전달량의 크기였잖아요. 여기가 지금
요건 가역 과정의 열 전달량이었잖아요. 가역 과정의 값보다 항상 작다라는 거죠.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역성이 있으면 우리가 비가역성에 의해서 그 전달되는 열 전달량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력학 제일법칙에다 한번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연력학 제일법칙은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우리가 성립을 해야 되니까요. 델타 Q 열을 받아서 1에너지를 사용하고, 이때 1에너지는 이제 비가역에 의한 비가역 과정에서 일이죠. 비가역 과정에서 1에너지를 쓰고 남은 게 에너지의 변화율, 내부 에너지의 변화율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델타 Q 이리버서블은 여기 TDS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TDS-T 델타 S 제너레이션 이렇게 쓸 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쓰면 보시는 것처럼 요 TDS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U 더하기 PdV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DU는 여기서 이렇게 지워지고 결국은 이 비가역 과정에서의 1이라는 것은 PDV 빼기 요거만큼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역 과정일 때는 뭐라고 했냐? 델타 W는 PdV였단 말이에요. 요게 가역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비가역 과정에서는 이 에너지 엔트로피 생성항에 의해서 이렇게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요 값이, 온도는 항상 양수고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엔트로피의 생성과 비례하는 양만큼, 요게 엔탈피가 아니라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의 생성과 비례하는 양만큼의 일이 감소한다. 그래서 우리가 T 곱하기 델타 S 제너레이션을 우리가 손실 1라고 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엔트로피의 변화량, 엔트로피의 생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가역 과정일 때는 가역 과정보다 따라서 일의 값이, 얻을 수 있는 일의 값이 더 작아졌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파악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엔트로피가 비가역성을 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게, 생성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서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서 구한 식이 요거였잖아요. 일반적인 식이 엔트로피의 생성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양변을 우리가 적분을 해봅니다. 1에서 2까지 초기 조건에서 1에서 2까지 DS는 1에서 2까지 T분의 델타 Q 더하기 1에서 2까지 델타 S 제너레이션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변화량을 적분한 거니까 나중 거에서 처음 것을 빼주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T분의 델타 Q의 1에서부터 2까지. 얘는 이제 1에서부터 2까지 생성된 값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 평형식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엔트로피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얘가 엔트로피의 변화량이죠. 엔트로피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유입되고 유출된 거예요. 요 값은 유입과 유출, 그러니까 열 전달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엔트로피가 나간 거를 고려해 준 게 이 적분이죠. 더하기 생성항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방금 전에 이 위에 있는 식을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크게 이제 그 의미를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열이 플러스 되면서, 열이 바깥에서 그 개로 들어오면서, 개라는 것은 검사 질량이 될 수도 있고 검사 최적이 될 수도 있고요. 열이 그 개로, 시스템으로 전달되면 되거나 또는 거기에 비가역성에 의해서 생성되는 항에 의해서 증가하고, 엔트로피가 감소되는 방법은 한 가지다. 뭐냐면은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가되는 방법은 열이 전달되거나 내부의 비가역성에 의해서 생성되거나, 감소하는 거는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전달되면서 배출되면서 우리가 감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에 단열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델타 Q가 0이 되는 거죠. 델타 Q가 0이 되는 거니까 단열 과정이면, 이렇게 되면은 엔트로피의 증가는, 얘가 증가한다는 것은 1에서부터 2로 갈 때 증가한다는 것은 이 생성항에 의해서만 증가될 수 있다. 즉 비가역성에 의해서만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가역성은 실제 일을 가역의 과정의 일보다는 작게 만든다라는 건 앞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열 전달에 의한 엔트로피의 변화는 검사 표면을 통과하는 전달 현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표면에서 엔트로피가 이렇게 들어와서 플러스가 된다면, 어떤 이런 개에서 플러스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엔트로피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면 결국은 이 바깥은 엔트로피를 잃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열 전달에 의한 겁니다. 열 전달은 결국은 이 검사면을 통과하는 열 전달에 의한 거니까, 이 안에서 열 전달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 바깥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이 식이 갖고 있는 네 가지의 의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엔트로피의 개념을 확실하게 파악하신 거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엔트로피의 비가역 과정에서의 엔트로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비가역 과정에서의 일은 인테그랄 PdV와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열 전달량도 인테그랄 Tds와 같이 않다,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가역 과정에서 PV 선도에서 요 밑이 우리가 그 가역 과정에서는 PV 선도에서 요의 면적이 1이었고, 그 다음에 TS 선도에서는 요 면적이 바로 열 에너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역 과정에서는 이렇게 됐는데, 비가역 과정에서는 PV 선도에서의 요 면적이 또는 TS 선도에서의 요 면적이 각각 1과 열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가역성 때문에 우리가 계산이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의미하지 않고, 따라서 실제로 비가역 경로를 이동할 때는 정확한 상태를 확실하게, 이게 여기 어딘지 우리가 이렇게 표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하면 이게 비가역 과정이구나 라고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가역 과정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적분을 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이러한 엔트로피의 생성항에 의해서 이렇게 감소되는 T 곱하기 델타 S 제너레이션에 해당하는 것만큼 감소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엔트로피의 생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에서 엔트로피가 이렇게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엔트로피가 생성된다라는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엔트로피 큰 의미에서는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엔트로피의 증가에 대한 원리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베타적인 검사체적 이렇게 A와 그 다음에 또 다른 검사체적 이렇게 B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걸 둘러싸고 있는 주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돼요. 여기 environment C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 검사 최적 A랑 검사 최적 B는 이렇게 경계면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일 에너지를 주는 거고, 열 에너지를 받아서 일 에너지를 주는 거고, 열 에너지를 하고 일 에너지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일관된 방향으로 이렇게 주고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검사 최적에 대해서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평형식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변화량이라는 것은 유입된 거 빼기 유출된 거 더하기 생성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잖아요. 에너지의 평형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A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의 평형식을 생각해 보면 A의 입장에서는 이 QA가 들어오는 겁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WA, 요 면에서 WA는 나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여기서 QB는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QB는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QA 빼기 QA 빼기 QB 더하기 QWB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쓸 수 있어요. B의 입장에서는 QB를 받았습니다. 더하기 요 면에서 요로 나가는 WB는 우리가 마이너스예요. 빼주고 있는 것. 이쪽으로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요 면에서 나가는 QC는 마이너스죠. 잃어버린 거니까. 요 WC는 1로 들어왔으니까 더하기.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C 전체 입장에서는 보면 요 면에서는 QC가 주위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C 입장에서는 받았죠. 더하기. 근데 WC는 여기서 일로 왔으니까 잃어버린 거죠. 빼기. 요 면에서는 C 입장에서는 QA를 잃었죠. 이 A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WA는 받았으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A와 B와 C에 대해서 쭉 우리가 식을 써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같은 거 QA, QB, QC를 이렇게 같은 색깔로 만들어 놨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WA 이렇게 얘랑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WB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W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우리가 검사 최적, 두 개의 검사 최적과 주위에 대해서 에너지 변화량을 우리가 해서 다 더해주면 어떤 변화가 생길 거냐 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되겠고요. QA는 여긴 플러스인데 여긴 마이너스예요. 지워주죠. 그 다음에 QB는 마이너스인데 여긴 플러스예요. 이거 지워지죠. QC는 여기인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면 지워집니다. WA인데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거 지워지고요. WB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지워집니다. WC인데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지워져요.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는 0입니다. 전체 에너지는 변화하지 않았어요. 서로 주고는 받았지만 각각 검사 최적들이 독립적인 검사 최적 A와 B가 주고받았지만 그리고 C랑도 주고받았지만 다 0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아니면은 소멸되지 않았고요. 전체 양은 동일합니다. 전체를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사실은 앞에서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엔트로피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볼까요? 자, 엔트로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엔트로피의 평형식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A라는 거에서 엔트로피를 생각해 봅니다. 이 A는 어떻게 되냐면요. 엔트로피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열 에너지, 또 다른 하나는 생성항, 비가역성에 의한 생성항입니다. 따라서 열 에너지는 얘는 엔트로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 일 에너지는. 열 에너지는 A 입장에서의 열 에너지는 뭐냐? 생성은 요 QA는 생성입니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경계면에서는 TA분의 델타 QA를 적분한 거. 그리고 여기에서 QB는 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입니다. TB분의 델타 QB. 그리고 A 내에서 생성된 항을 더해줘야겠죠. 이게 A가 겪는 1부터 2까지의 생성 엔트로피 변화량입니다. B 입장에서는 QB는 우리가 열 에너지를 받는 거니까 엔트로피는 생성되는 겁니다. 플러스 QC는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TC분의 델타 QC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 내부에서 발생되는 비가역성에 의한 엔트로피 생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하면은 B라는 검사 추적 내에서 상태 1과 상태 2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의에 해당하는 C에 해당하는 엔트로피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 자, 열 에너지는 얘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TC에서 이 온도 TC에서 델타 QC를 적분한 거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여기서 읽습니다. TA에서 마이너스 TA에서 델타 QA를 적분한 거. 그리고 이 주위에 해당하는 엔트로피의 그 생성이 있겠죠. 비가역성에 의한 요렇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엔트로피의 평형식에서는 1은 제거가 생각하지 않고 평형식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차이점을. 자, 이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거,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 초록색으로 칠해진 거 이렇게 있는데 얘를 A와 B와 C를 다 더하겠습니다. 다 더해보면 얘 이렇게 지워져요. 얘 지워집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지워지죠. 결국 남는 거는 A에서의 생성, B에서의 생성, C에서의 비가역성인 생성인데 이 값들은 가역이면 다 0이겠지만 무언가 비가역이 있으면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열 전달에 의한 거는 이제 전체로 따져주면 열 전달에 의한 그런 엔트로피의 항은 다 소거가 되는데 우리가 그 생성항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가 남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개가 A에서도 B에서도 C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역적이라면 이것은 생성항들의 합이 0이 되겠지만 만약에 비가역성이 있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는 없고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변화가 없다. 라는 거죠. 가역일 때는 변화가 없는 거고 비가역일 때는 증가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엔트로피 증가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감소하지는 않는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력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연력학은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라고 이렇게 마치 앵무새처럼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요 식이죠, 요 식. 그래서 상태 1에서 상태 2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엔트로피의 변화를 구할 수는 있어요. 변화는 구할 수는 있는데 얘가 어디서 생성되는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만약에 그 세부적으로 어디서 엔트로피가 생성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검사 최적에서 ABC 앞에서 이제 보셨죠. 그 ABC에서 모든 전달항들에 대한 값들을 세부적으로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세부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엔트로피의 전달항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셔야만 어디서 생성되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가역 과정에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온도 차가 있어서 우리가 온도의 유한한 차이를 갖고 그 열 에너지가 전달되면 그거는 우리 그 비가역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외부의 온도 T0로부터 외부의 검사 추적으로부터 이제 벽면 C를 거쳐서 내부의 저온에 해당하는 T의 검사 T라는 온도를 갖고 있는 이 검사 질량으로 우리가 열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T0가 T보다는 온도가 커야지 높아야지 열이 전달되겠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 벽면 B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벽면 B의 입장에서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변화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에너지는 이렇게 되겠죠. 요 B라는 녀석은 받는 거는 요 델타 Q1입니다. 요 바깥에서 들어옵니다. 델타 Q1은 플러스죠.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델타 Q2는 얘는 마이너스죠. 잃어버리는 거니까. 마이너스 델타 Q2 이렇게 되고 에너지의 변화는 없어야 돼요.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델타 Q1과 델타 Q2는 들어온 녀석은 안으로 다시 전달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같다. 그냥 이걸 델타 Q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엔트로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엔트로피의 입장에서는 엔트로피는 이렇게 표현되죠. 열 에너지로 들어오는 것. 열 에너지로 들어오는 거는 얘죠. 델타 Q1. 델타 Q1은 T0에서 들어온 겁니다. T0분의 델타 Q1. 또 열 에너지로 감소하는 게 있어요. 요 델타 Q2. 마이너스 델타 Q T분의 델타 Q2. 요때의 델타 Q2는 요 T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T분의 델타 Q2. 더하기 내부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가 그 생성항이 있죠. 델타 S 제너레이션. B 내부에서 비가역성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개를 해주면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의 변화량이고 이게 0이 되겠죠. 엔트로피의 변화를 다 합해 준 것이 0이 되어야겠죠. 합한 것은. 근데 여기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델타 Q1과 델타 Q2는 같다라고 했죠. 델타 Q로. 그래서 요거는 델타 Q로 이렇게 같다라고 이렇게 Q1과 델타 Q2를 델타 Q로 이렇게 다 바꿔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엔트로피가 B에서 생성된 값은 요 값이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 T분의 델타 Q가 마이너스니까 요건 플러스가 되고 여긴 플러스였던 것이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돼서 T0분의 델타 Q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델타 Q는 서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같은 값이니까 델타 Q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럼 T분의 1 빼기 T0분의 1이 되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T0가 T보다 크다고 그랬죠. 즉 이렇게 열이 들어와야 되니까 T0가 크죠. 그러면 T0 이거의 역수로 해주면 T0분의 1이랑 T분의 1은 어떻게 되냐? 부등호가 바뀌겠죠. 이렇게 되겠죠.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가 바뀌죠. 따라서 T분의 1 빼기 T0분의 1은 어떻게 되냐면은 0보다 크게 되죠. 여기서 보시면 얘가 이렇게 넘어오면 T분의 1 빼기 T0분의 1이 되죠. 얘는 0보다 크게 되죠. 그래서 델타 Q는 여기로 넘어가는 거니까 이게 양수니까 델타 Q고 T분의 1 빼기 T0분의 1은 0보다 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온도가 서로 같지 않은 이상 얘는 0보다 크고 온도가 같으면 0이 되겠죠. 온도가 근데 같으면 열이 전달되겠어요? 그럼 델타 Q가 0이 되겠죠. 그럼 열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 내부에서의 B에서의 그 비가역성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엔트로피 변화는 없다. 근데 그러니까 가역이면 0이겠지만 비가역이면 0보다 커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그런 원리를 따르게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T0가 T보다 작다면 그러면 이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0보다 작은 그런 상황이 되고 0보다 작은데 이 두 개가 서로 곱이 같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얘가 델타 Q가 0보다 작은 값이어야 되겠죠. 즉 이 경우에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열 전달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열 전달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전달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연력학의 논리가 그 엔트로피의 증가의 원리에서도 성립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했냐면요. 먼저 비가역 과정에서 엔트로피의 변화를 고려해 보니 엔트로피의 생성이 생긴다라는 거를 얘기했고요. 그 엔트로피의 생성을 우리가 전체 시스템 우리 검사 최적과 그 주위의 전체로 보니까 엔트로피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증가하거나 0이다. 0인 경우에는 가역이고 증가하는 경우에는 비가역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런 연력학 제2법칙의 요 식을 우리가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시간 변화율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주어진 과정이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시간 변화율 식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정상 상태로 이제 바꿔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델타 t로 나눈 거죠. 시간 아주 미소한 시간으로 델타 t로 ds를 나누면 델타 t분의 ds 그 다음에 t분의 1에 1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q 이렇게 되고요. 델타 t분의 델타 s 제너레이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0으로 보내면 델타 t분의 ds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s는 연력학적인 상태량이니까 dt분의 ds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 델타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1 델타 t분의 델타 q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s 제너레이션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상태량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얘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비가역 과정으로 변할 때는 그 가정을 특정할 수가 없다고 했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앞에서도 계속 연력학 1법칙에서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경로에 디펜던트 할 때는 의존할 때는 이렇게 미분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위에 이렇게 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었죠. 시간에 대한 변화다.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그런 값이 되겠죠. 그래서 dt분의 ds는 t분의 1 q 닷 더하기 s 제너레이션 닷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 파란색의 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검사 질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검사 최적은 여러 다른 표면으로부터 열이 전달되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면마다 온도가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각각의 면을 다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dt분의 ds는 하나의 그 열 전달이 일어나는 면이 하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만 그 면이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시그마 t분의 1 q 닷 이렇게 써주시고요. 요거는 s 제너레이션 닷은 그대로 써주시고 요거는 이제 내부 과정에 의한 거니까 내부는 그냥 하나로 이렇게 덩어리를 써줄 수 있는 거고요. 열 전달면이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 전달에 의한 그 엔트로피 변화량은 이게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 최적 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바깥으로 열이 유출되는 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S generation dot은 검사 시정 랩의 비가역 과정에 의해서 생기는 증가분이기 때문에 얘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죠. 0일 때는 가역 과정인 경우에만 이퀄이 0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가역 과정일 때는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하는 엔트로피 증가를 나타내는 수식은 요 수식이고요. 요 수식을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판단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8장에 대한 얘기를 크게 마쳤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상기체의 엔트로피의 변화를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가역 단열 과정, 비열이 일정하면서 가역 단열인 과정에 해당하는 그런 수식을 말씀드렸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K, 비열비로 표현되는 그런 수식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었죠. 그 수식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가역 폴리트로프 과정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비가역 과정 중에 엔트로피의 변화를 우리가 계산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엔트로피가 T분의 델타 Q를 적분한 것보다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크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으면서 우리가 생성항이라는 것을 생각했죠. 그러면서 전체 그거를 검사 최적이나 시스템 바깥에 외부의 주위까지 다 고민하면 그것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함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의 엔트로피 생성항까지 포함된 그런 수식을 시간 변화율로 표현되는 그런 관계식까지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요렇게 해서 8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후반부를 공부하시게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모르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되돌려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